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항상 나만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해야 하지? 왜 나만 이 관계가 끝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걸까? 오늘 우리는 연애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녀에게 매달리고 당신의 가치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그녀가 한 발짝 멀어질 때 미친 듯이 두 발짝 쫓아가는 그런 구차한 방식 말고요. 반대로 에너지의 흐름을 완벽하게 역전시켜서 여자가 이 남자를 놓치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주기만 하는 연애에 지쳐가고 있나요?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어떻게든 이 관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혼자 노력만 하다가 번아웃 온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연애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 99%의 남자들이 연애라는 게임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관심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는 데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정작 그녀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부재를 두려워할 공간 자체를 단 1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니 갑자기 흑역사가 떠오르네요. 제가 제 연애 무덤을 제 손으로 직접 팠던 시절 말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선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교과서적인 착한 남자였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 카페 창가에 앉아 그녀가 오는 모습을 애타게 기다리고 그녀의 사소한 말 한마디,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 제 하루가 천국과 지옥으로 갔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녀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남자. 가끔 그녀가 불안한 얼굴로 오빠 나 아직 좋아해? 라고 물어올 때 그건 제게 마치 지금 당장 너의 사랑을 증명해 라는 비상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거의 허둥대며 선영가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연히 좋아하지. 오빠 마음 몰라? 라며 그녀를 안심시키는 게 이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매력의 불씨를 제 손으로 꺼버리는 행위였는데도 말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바로 그 클리셰 정확히 맞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난히 커피가 쓰게 느껴지던 카페에 마주 앉아 그녀는 이별 통보계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그 대사를 읊었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모든 헌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 스스로의 가치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예측 가능해서 그녀가 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수많은 연애 서적과 심리학 논문을 파고들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자들은 끝없는 편안함과 안정감만을 쫓지 않는다는 잔인할 정도로 명백한 사실을요. 물론 안정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력의 기반일 뿐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엔진이 아닙니다. 그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는 바로 감정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드라마 속 나쁜 남자처럼 일부러 상처를 주거나 비열한 심리 게임으로 그녀를 조종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나 뚜렷하고 당신의 세상이 너무나 단단해서 그녀 스스로 이런 남자가 내 곁에서 없어진다는 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구축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연애의 모든 동력은 당신 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진짜 노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진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에너지의 전환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의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그저 항상 곁에 있고 너무 간절하고 연락하면 5분 안에 칼답이 오는 예측 가능한 편안함 속에서 여자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의 매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왜 독약이냐고요? 이건 매력을 죽이고 상실의 두려움이 싹틀 아주 작은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난 절대 안 변해. 걱정하지 마.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영원해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을 당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모든 감정적 긴장감을 당신 손으로 제거해버리는 셈입니다. 바로 그 짜릿한 긴장감이 그녀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유일한 연료인데도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신뢰를 쌓는 행위라고 굳게 믿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실 나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 라는 당신의 불안감을 그녀에게 그대로 전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에너지는 그녀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당신을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 즉 매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녀가 이 남자는 나한테 완전히 매달려 있구나라고 감지하는 순간 관계의 모든 힘은 저울이 기울듯 완전히 그녀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안정적인 남자에게 끌리지만 궁핍한 남자에게는 질식합니다. 든든한 바위 같은 남자에게 끌리지 그 바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덩굴 같은 남자에게 끌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애쓸수록 그녀는 속으로 대체 왜 저렇게까지 증명하려고 하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가 이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100% 내 곁에 머물겠지 라는 확신이 없을 때만 싹트는 아주 예민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간의 불안감, 그녀가 무언가 잃을 것이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그녀의 노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의 연애 IQ를 테스트해볼 시간입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카톡이 하나 툭 던져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빠,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혹은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자, 바로 이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 머릿속에서는 경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 모드에 돌입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아니야 자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화를 내. 요즘 좀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진짜 더 잘할게. 라면서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그녀의 감정 리모컨에 당신의 행동 버튼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꼴입니다. 그녀가 불안의 버튼을 누르자 당신은 즉각 사과와 해명의 버튼을 누르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남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녀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허둥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차갑게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해결해주는 감정 해결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동요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잠시 시간을 두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혹은 그런 생각이 들게 했구나. 우리가 이따 시간 괜찮을 때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 두 가지 답변의 에너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답변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두 번째 답변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안달하지 않는다는 압도적인 여유를 보여주죠. 당신은 그녀의 불안을 즉시 해결해주기 위해 뛰어드는 대신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아볼 아주 짧은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 짧은 침묵과 여유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미안하다고 안 하지? 왜 괜찮다고 안 해주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혹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이 작은 불안감, 혹시라는 이 의문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당연히 자기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차분한 반응을 보며 아닐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어떤 드라마도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감정적 중심을 지키고 그녀의 불안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관계의 동력은 당신 쪽으로 미세하게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그녀가 당신에게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당신에게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녀의 답장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꿀이 뚝뚝 떨어지던 이모티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전 같던 열정이 식어버린 게 명백히 느껴질 때, 바로 이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은 패닉 버튼을 누릅니다. 그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머릿속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죠. 카톡을 더 자주 보내고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며 아직 설명되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마치 관계라는 줄다리기에서 그녀가 줄을 놓자마자 허둥지둥 그녀 쪽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반응 자체가 당신의 모든 매력을 증발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단 한 가지, 정서적 의존성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바로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너의 거리감이 나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메시지요. 그녀는 아주 빠르게 학습합니다. 내가 그냥 뒤로 한 발짝 물러서기만 하면 이 남자는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하는구나. 내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구나.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녀의 존중을 잃어버리는 정확한 과정입니다. 더 나은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에너지에 당신의 에너지를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즉, 그녀의 후퇴에 대해 당신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보상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를 선택한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이것이 당신이 화가 났거나 유치한 밀당 게임을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에너지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 에너지를 당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겠다는 성숙한 선언일 뿐입니다. 사실 이게 남자들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과 정반대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항상 곁에 있어 줘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여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항상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의 중심을 확인해 보려는 무의식적인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더 격렬하게 반응할수록 당신은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낙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후퇴를 그저 지켜보며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무언가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상실감을 진짜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매달리지도 않았죠. 당신은 그저 침묵했고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평소에 꾸준하고 안정적이었던 남자의 침묵. 여자들은 이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삐친 마음이 아니라 단단한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느끼는 순간, 그 침묵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은 그녀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이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가속 페달을 밟아보죠. 그녀가 당신을 잃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을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촉발시키는 방법.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무슨 바람둥이처럼 양다리, 세 다리를 걸치거나 끊임없이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라는 저급한 플레이어 게임을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삶 자체가 그녀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고 꽉 차 있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 방식으로, 당신의 에너지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이 인정받거나 완전해지기 위해 그녀의 관심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순간 자기 세상의 전원 버튼을 스스로 꺼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제까지 목숨 걸고 하던 게임, 랭킹전도, 주말마다 만나던 불알 친구들과의 약속도, 꾸준히 다니던 헬스장도 전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루의 모든 초점이 그녀의 카톡 답장 하나에 맞춰집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헌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녀의 무의식에는 절박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전달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 세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당신이라는 남자에 대한 존중심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여자들은 텅 빈 집에 첫 번째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핫플레이스에 당당히 입장하는 VIP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저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자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과 즐거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내 삶의 전부라는 틀에 가두려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풍요롭고 활동적인 당신의 삶이라는 멋진 파티에 그녀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그 초대장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선별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조용히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에너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련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방식 전체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일이든 취미든 건강이든 혹은 당신의 사회적 삶을 통해서든 꾸준히 당신 자신을 구축하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연애가 필요한 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이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지가 있는 남자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당신의 소통 방식은 더 가볍고 덜 긴급해집니다. 그녀는 경쟁을 느끼게 되죠. 반드시 다른 여자들로부터 오는 경쟁이 아니라 당신 삶의 질로부터 오는 경쟁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당신이라는 멋진 세상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계산적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단단한 삶을 스스로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보는 순간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쫓게 만드는 궁극의 원동력입니다. 자, 네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남자의 매력을 가장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절대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왕은 자신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허락받지 않습니다. 그는 선포하고 행동할 뿐이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을의 위치로 내려가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왜 카톡 답장이 늦었는지에 대해 장문의 서사시를 보내고, 그녀가 혹시 오해했을까봐 자신의 모든 행동에 친절하게 주석을 달고,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은 똑같은 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당신의 깊은 두려움이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의 힘, 당신의 왕좌를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말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의도를 좋게 봐주세요.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에게 감정적 상사의 역할을 부여하고 승인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걸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여자들은 끊임없이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모든 사소한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남자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말한 바를 행동하며 그걸로 끝내는 남자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해설도 초조한 변명도 없이 오직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만 있는 남자 말이죠. 바로 그것이 존중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감정 관리자 역할을 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 관리인이 아닙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당신의 선택을 믿는다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그런 노력을 더 많이 볼수록 그녀는 그 관계에 더 적은 가치를 두게 되죠. 왜일까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불균형이 매력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 짜릿한 긴장감을 죽여버립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말할 때는 한 번만 말하고 넘어가세요. 만약 그녀가 그것에 의문을 품는다면 그건 그녀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매번 뒤를 쫓아다니며 상황을 수습할 책임은 없습니다. 당신이 과잉 설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 당신의 자존감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 비겁한 거래를 멈추세요. 당신은 그녀의 변호사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왕입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녀가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의 최종 보스, 당신이라는 남자의 가치를 그녀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한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99%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바로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관계의 문을 닫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도 세 번째 경고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노력한 후가 아니라 그녀가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당신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당신은 말이 아닌 부재로 응답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와의 나쁜 관계 역학에 갇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척추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동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분 나쁜 농담에 어색하게 웃어넘기고 미묘한 비꼼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무시합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위대한 명목 아래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그녀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아. 나는 이 관계를 잃는 게 두려워서 그 어떤 무례함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존중은 그것을 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구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유, 우리 오빠 또 얼마나 가려고, 작심삼일이잖아 맨날. 이라며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비웃고 친구들이 킥킥거립니다. 당신은 그걸 느낍니다. 기분이 확 상하죠. 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어색하게 웃어넘기거나 나중에 그녀를 따로 불러내서 아까는 좀 심했어 라고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끝내는 겁니다. 당신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녀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 오늘 좀 피곤하네 라고 말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드라마도 없고 긴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깔끔한 단절이죠. 당신은 그녀에게 떠난다고 말하고 실제로 떠납니다. 당신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구차한 문자를 보내지도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단 1초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으로 선언할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그녀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힙니다. 어떤 논쟁이나 설교보다도 강력하게 그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기준이 있다고 말만 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 기준을 목숨처럼 지키는 남자라는 것을 직접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거리가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그러니 제발 누군가가 당신을 더 잘 대하도록 싸우지 마세요.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의 세상에서 그녀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주세요.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사라진 자리를 당신의 부재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답이 매력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메시지에 1분 1초라도 빨리 답장하는 것이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나요? 천만에요. 그건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이로 판매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자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마다 마치 동전을 넣으면 캔 음료가 튀어나오는 자판기처럼 매번 몇 초 안에 답장을 받는다면 그녀는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그녀의 연락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시간을 더 이상 귀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보지 않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심심할 때 누르는 버튼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답장을 늦추는 것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의 세상이 그녀의 메시지 알림 하나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바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연락해 주기를 바라며 핸드폰만 붙들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에너지는 그 자체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는 돌봐야 할 당신만의 세상, 당신만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녀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 비로소 긴장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죠.
뭐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혹시 다른 사람과 있나? 예측 가능성은 욕망의 무덤입니다. 당신이 항상 즉시 답장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감정의 고조도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공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 그녀가 당신이 바로 답장할지 나중에 할지 알 수 없을 때, 당신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을 더 주의 깊게 읽고 더 많은 에너지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의 시간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슨 문자 메시지 규칙에 관한 것이나 유치한 밀당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연락 가능한 남자에서 그녀가 연락 오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남자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소통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녀가 얻어내는 선물이자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답장 시간이 당신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압박감이 생기고 그 압박감은 그녀의 추격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은 남자들이 스스로에게 뼈아프게 정직해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감정의 통제력을 잃는다면, 만약 당신이 분노, 공황, 궁핍함 혹은 혼란으로 즉각 반응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힘, 당신의 왕좌를 그녀에게 두 손으로 헌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힘이 사라지면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매력은 감정적 불안정성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감, 일관성, 그리고 통제력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세워집니다. 여자는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그녀가 그것을 의식하든 아니든 말이죠.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에 도전하고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갑자기 뒤로 물러서거나 거리를 둘 겁니다. 이때 당신의 첫 본능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녀를 쫓아가거나 명확한 설명을 애원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잃은 겁니다. 진정한 남자의 내공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만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는 일은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여자에게 자신의 감정적인 짐을 쏟아붓고 그녀가 멀어졌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것뿐입니다. 남자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 통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로봇처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같은 감정이 몰아칠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그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느끼나요? 숨을 한번 고르세요. 무시당했다고 느끼나요? 함부로 말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혼란스러운가요? 장문의 메시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잠시 그 감정과 함께 고요히 앉아 있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희귀하고 강력하며 압도적으로 매력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남자를 잃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인 혼돈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굳건한 남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붕괴를 통해 매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폭풍 한가운데서 고요한 중심이 됨으로써 매력을 쌓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분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함으로써 매력을 쌓는 겁니다. 그녀는 또 다른 감정적인 혼돈 덩어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압박감을 다루는 법을 아는 진짜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남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을 어떻게 우러러보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하나의 진실로 끝내겠습니다. 한 여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완전히 내 손안에 넣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이 비극적인 역학을 자기 손으로 우연히 만들어냅니다.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빨리 반응하며 너무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영향력을 그녀에게 넘겨주고 말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봅시다. 이것들은 따로 노는 연애 기술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녀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남자라는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만드는 서로 연결된 강력한 철학입니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달래주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녀가 뒤로 물러설 때 당신은 더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대신 당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셋째, 당신은 그녀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풍요롭고 충만한 그녀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상을 가집니다. 넷째, 당신은 무례함에 말로 싸우는 대신 당신의 부재로 경계선을 증명합니다. 다섯째,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그녀가 얻어내야 하는 귀한 자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그녀의 감정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단단한 감정적 중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관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존엄성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남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철학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바로 그 순간, 여자들은 그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당신은 그녀가 연구하는 대상, 그녀가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에너지의 역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어땠나요? 관계의 판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그 짜릿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과거의 당신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눈빛과 행동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죠. 당신의 그 귀한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냥 영상만 툭 던져놓고 사라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고 무엇이 마침내 당신을 깨닫게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그저 화려하고 뜬구름 잡는 연애 조언을 늘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잠들어 있는 남자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당신의 삶에서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미 그 위대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강력한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